100% 사지 마세요. 개호구가 됐네.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지난번에 맥 프로 언박싱 하고 나서 어디서 맥 스튜디오 M2 울트라 누가 안 사나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고나고가 이걸 주문을 했더라고요. 아무튼간 회사에서 편집할 때 쓸 거라는데요. 옳다구나, 잘 됐다 싶어서 집에 가져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맥 프로와 맥 스튜디오 M2 울트라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걸 나란히 두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제가 구입한 프로 기준으로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가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맥 프로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내부에 있는 PCIe 슬롯 활용해서 저장 공간 엄청나게 늘려서 쓸 생각 하나. 두 번째로 무려 8개의 썬더볼트 포트와 2개의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까지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들과 나스, 외장, 저장 매체들 한 번에 전부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 마지막으로 실제로 뮤직비디오 편집하면서 장시간 렌더링 걸어놓고 기다리는 게 일인데 이 정도로 장시간 혹사시키는 상황에서도 발열 제어 측면에서 분명히 무조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확인이 된 부분인데 오늘은 마침 M2 울트라 맥 스튜디오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나란히 두고 과연 발열 제어 측면에서 2개의 기기가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성능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의심병이 도져서 혹시나 똑같은 M2 울트라 프로인데 성능 차이가 날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긱벤치 CPU 테스트 그리고 메탈 GPU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둘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완벽하게 동일한 성능을 내줬습니다. 맥북 프로 정도에서 사용하는 M2 맥스 정도야 워낙 전성비가 높고 발열 제어도 뛰어난 것이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다시 사이즈를 2배로 늘려놨으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싶었는데 이런 5분 내의 짧은 벤치마크에서는 아무런 차이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도 측정도 해봤어요. 실내 25도에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팬이 돌기 시작하니까 본체에 손을 대면 더 시원해지는 지경입니다. 진짜. 다음은요, 시네벤치 30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시네벤치는 애플 실리콘에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벤치마크 툴은 아니기 때문에 스코어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자, 다만 인텔이든 애플 실리콘이든 가리지 않고 CPU 점유율 최대로 갉아주는 것만은 잘하니까 30분 계속해서 최대 점유율을 사용하려고 할 때 온도 변화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때 스코어 차이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맥 프로를 돌려봤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5분 정도 지나서 온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전면 흡입구 쪽은 24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후면 부분에서는 M2 울트라가 있는 최상단 배기구 쪽이 그나마 26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종료를 앞두고 25분경부터 다시 온도를 측정했고 본체 24도로 전혀 뜨거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손을 대면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느낌이 들 정도. 그리고 후면 배기구도 여전히 26도 정도에서 너무 안정적인 거 아니니? 잘 산 거? 아무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들어보지 않으면 이 팬이 도는 거야? 팬이 도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자, 인텔 맥 프로에서도 뜨겁기로 유명한 인텔 제온을 그렇게 조용히 돌린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게 애플 실리콘이 되면서 본체 대부분이 텅 비어있고 최상단에 M2 울트라 하나만 있어서 그런가 쿨링 효율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맥 스튜디오를 돌려봤습니다. 테스트하고 5분 정도 지나서 온도 측정해봤는데요. 본체 알루미늄 온도가 살짝 올라가서 기쁜 온도 28도 정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맥 프로 대비해서는 내부가 꽉 차 있는 구조다 보니까 프로세서를 돌리면서 온도가 알루미늄 케이스를 통해서 외부로 전달되는 방열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5분 정도 후에 가장 뜨거운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후면 배기구를 측정했는데 이 부분은요 최대 43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손을 대면 핫 뜨거 핫. 이 노래 모르니 요즘 애들? 요즘 애들 몰라? 원타임인데. 자, 이렇게만 보면요 맥 프로는 배기구 온도가 26도밖에 안 되는데 맥 스튜디오는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일단 맥 스튜디오 배기구 온도 43도 수준은 그냥 따뜻한 바람으로 그냥 아무 윈도우 랩탑으로 넷플릭스 틀어서 보고 있다가 키보드 윗부분 만져보면 이거보다 더 뜨거워. 그 정도로 낮은 온도예요. 그리고 배기구 온도가 맥 프로보다 많이 높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코어는 전혀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자, 30분 내내 클럭 스피드 출렁거리지도 않고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코어도 맥 프로가요 28,749점이었고요. 맥 스튜디오가 28,583점으로 1% 내외 오차범위라고 봐도 될 만한 차이죠. 저는 뭐 실망스럽긴 해도 사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기대했던 30분 넘는 렌더링 작업에도 맥 스튜디오가 맥 프로보다 쿨링 성능이 모자라서 클럭 스피드가 떨어지고 뭐 속도가 늦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맥 프로 사지 마세요. 경호구가 됐네. 그래도 저는 빠른 저장 공간 확보를 내부에 하려는 욕심도 있어요. 그래도 PCI 슬롯에 NVMe SSD 레이드 카드를 갈아서 8테라가 한개인 옵션을 좀 더 늘려서 사용하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동냉동 신동이었습니다. 이제 팀쿡 멱살 잡으러 가야겠다. 나와. 왔어. 지금 중고 팔면 그래도 좀. 그래도. 그치. 이거. 하나도 안 뜯었어. 이거 팔고 차라리 이걸 사고 남는 돈으로 아니 아이폰 나오면 사자. 컷!